안녕하세요. 2단원 계획 세워 소개하기에 형성평가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빈칸을 완성하여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정리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힌트는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라는 말인데요. 지문에 나와 있는 선생님의 대화에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대화를 한번 읽어볼게요. 맞아요. 듣기와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 가운데 어느 한쪽이라도 협력하지 않으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 대화에서 문제 괄호에 들어갈 말을 찾으면 듣기와 말하기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협력적으로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가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가의 활동 내용 중에서 소개하기에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5번이지요. 미음에 보면 노년에 당뇨병으로 고생하셨다는데 이것이 장기려 박사의 됨됨이를 드러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라고 했습니다. 됨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인성, 품성을 뜻하는 단어죠. 이것과 늙어서 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가의 활동에서 말하는 이가 소개할 내용을 떠올리는데 고려한 점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1번에서 듣는 이의 흥미라는 것은 리을에 나와 있지요. 일화를 소개하면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기 2번, 듣는 이의 목적. 자, 기억해 보면 자신이 책을 읽어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목적이 나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말하는 사람의 목적이지 듣는 사람의 목적은 아닙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보기 3번, 듣는 이의 지식 수준은 니은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다. 지식 수준, 아는 정도를 체크하고 있죠. 4번, 소개하는 대상의 특성. 다른 말로 장기려 박사의 됨됨이는 디귿에 나와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삶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말, 좌우명 등을 찾겠다 해서 확인 가능하고요. 5번, 소개하려는 대상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이것도 역시 디귿과 리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번입니다. 나의 내용 조직하기 활동에서 수정할, 즉 고칠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묻고 있지요. 보기 1번입니다. 처음 부분의 알게 된 경로를 중간 부분의 소개 동기에 엮어서 중간 부분에서 소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순서대로 확인해 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목적에서 이야기하는지 소개 동기는 처음 부분에 설명을 해주는 것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더 집중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중간 부분의 환자와 관련된 일화. 너무 길고 구체적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체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따라서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보기 3번. 중간 부분에서 소개 동기는 내용의 순서상 처음 부분에서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따라서 순서는 처음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보기 4번. 끝부분에서 내가 깨달은 점에 대해서 박사가 노년에 당뇨병으로 고생한 내용을 추가로 넣어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아까 3번 문제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2번에서도 있었네요.
장기려 박사가 늙어서 당뇨병을 앓았다는 것과 내가 깨달은 점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았고, 보기 5번. 처음, 중간, 끝부분의 분량을 적절히 조절해 보겠다라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야기하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할 것이고, 끝은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니까 분량이 적을 수 있죠. 굳이 처음, 중간, 끝의 분량을 모두 똑같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따라서 5번 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나의 내용을 조직하면서 말하기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자, A를 보면 내가 읽은 책을 직접 보여주면서 친구들의 관심을 끌어야지 라고 되어 있죠. 장기려 박사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 소개로 적절합니다. 보기 2번. 인용할 말에 대한 설명인데요. 큰 소리로 말해서 장기려 박사의 굳은 의지를 나타내겠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면 목소리를 좀 더 크게 하는 것이 도움되죠. 보기 3번. 별명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소개하면서 재미있는 동영상을 보여줘야지 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보라는 말 때문에 재미있는 동영상이라는 말을 붙여본 건데요. 장기려 박사와 관련된 바보 의사라는 별명은 장기려 박사가 환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것에 대한 별명이지요. 따라서 재미있다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이겠네요. 보기 4번. 내가 깨달은 점을 말할 때 진지한 표정으로 친구들과 눈을 마주치겠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상대가 나와 눈을 마주치면서 이야기한다면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저거 중요하겠구나 하는 관심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하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기 5번. 자, 좌우명을 소개할 텐데 좌우명을 쓴 자료를 가리키며 말하면 친구들이 집중하며 들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손으로 짚어가면서 내용을 설명하면 좀 더 시각적으로 그 부분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지 뒷장을 넘겨서 6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국어 시험에서는요, 항상 문제 처음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제를 푸는 모든 힌트가 지문, 글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도 문제지를 미리 다 한 번씩 풀어보고 이 강의를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6번 봅니다. 이와 같은 말하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네요. 이와 같은 이라는 말에다가 소개하는 이라는 말을 같이 적어 볼게요. 자, 6번의 질문은 소개하는 말하기의 특징을 묻고 있습니다. 1번. 말하기 전에는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떨려서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생각나지 않을 테니까요. 2번. 듣는 이의 지식 수준과 흥미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 또한 필요한 일이고요. 3번에서 말의 아름다움을 살려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한다. 말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로 시나 문학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소개하는 말하기에서는 중요치 않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소개하는 말하기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4번 맞고요. 보기 5번. 말하기를 하는 장소, 시간, 대상 등을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말하는 공간이 크고 넓은 곳이면, 또 말하는 대상이 많다면, 또 말하는 대상의 또래라든가 시간 이런 것들은 계획에 있어서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7번 문제. 소개하는 말하기를 듣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지문 가에서 4가지의 글을 읽고 이것이 말하기의 대본이니까요. 자, 문제를 풀어봐야겠습니다. 1번.
인물의 업적이네요. 이것은 나지문에 있지요. 장기려 박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술을 시도한 의사다. 장기려 박사가 실제로 했던 일, 업적에 관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2번, 인물의 삶의 자세인데요. 이것은 나지문부터 사지문까지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장기려 박사는 의술보다 치료비를 따지지 않고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다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입니다. 3번, 인물을 소개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네, 가지문에 보면 있지요. 두 번째 줄에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온 장기려 박사의 삶을 다룬 책을 읽은 감동을 나누고 싶어서 소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인물에 대한 세상의 평가. 사람들은 장기려 박사를 어떻게 생각했느냐라는 얘기죠. 마지문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럼 정답은 이제 하나 남았어요. 5번이죠. 인물 장기려 박사와 그를 소개하는 김지윤 학생의 관계인데요. 사적으로 아는 사이 아니죠. 책을 읽어서 알게 된 내용이었어요. 따라서 알 수 없습니다. 7번의 정답 5번입니다. 자, 이제 8번인데요. 장기려 박사의 인물됨, 그 사람의 성격, 됨됨이를 보여주는 표현을 찾아봐라 라고 했지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어절로 쓰라고 했습니다. 어절을 어떻게 찾지 고민될 경우에는 띄어쓰기를 띄어쓰기가 한 번 되어 있는 두 덩어리의 말을 찾으면 되고요. 인물됨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별명과 관련이 있겠죠. 따라서 지문의 마지문을 확인해 보면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라고 한 부분에서 이어절 바보 의사가 정답입니다. 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인물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주로 국어 시험에서는 아닌 것은, 어려운 것은 이렇게 좀 더 부정적인 말을 강조할 때 밑줄을 그어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문제 읽을 때 신중하게 잘 봐야겠죠. 자, 보기 1번입니다. 치료비를 따지지 않고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다. 이것은 성품을 드러내는데 적절하지요. 본인의 의술을 자랑하는 것보다 희생을 위한 내용이니까 맞는 내용이겠고요. 당연히 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 있을까요? 나지문에서 하지만 다음 부분에 가난한 환자들을 돌보았다는 내용이 있지요. 따라서 맞고요. 2번, 사람들은 그에게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 내용 어디 있더라? 그렇죠. 마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병원비가 없어서 퇴원하지 못하는 환자를 위해 몰래 병원 뒷문을 열어주었다. 이건 라지문에 있고요. 보기 4번, 우리나라 최초로 간 절제술을 시도해 간암 초기의 환자를 완전히 낫게 한 최고의 외과 의사이다. 이것은 업적에 관한 것이네요. 따라서 성품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9번의 정답 몇 번? 4번이죠. 다음 5번에 나와 있는 따옴표. 장기려 박사가 했던 말을 통해서 환자를 중요시했던 박사의 성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다음 중 말하는 이가 인물에게서 본받고자 하는 점. 이때 본받는다라는 건 배운다라는 뜻이죠. 자, 김지윤 학생은 장기려 박사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었을까요? 정답은 5번입니다. 다른 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자, 이 내용 어디에 있냐면 바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11번. 자, 4에서 밑줄 친 부분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이라고 했습니다. 자, 4에서 밑줄 친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여기를 보고 제가 하나라고 하면 좌우명을 소리내어 읽어주세요. 자,
자, 이렇게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보기 3번이죠. 관련 있는 보조자료를 사용해서 이때 보조자료란 바로 직접 쓴 좌우명일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기 쉽게 할 수 있고요. 친구들에게 소리내어 읽어달라고 했지요. 듣느니까 당연히 좌우명을 바라보고 읽어야 될 테니까 주의 집중될 테고 효과적으로 좀 더 내용을 전달할 수 있겠죠. 네, 자 이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이 말하기에서 사용한 보조자료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가지문에서요. 네 번째 줄인데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읽었던 책을 소개하고 있지요. 책을 사용했고 그 다음 사지문에서 본인이 쓴 좌우명을 보여주죠. 따라서 좌우명을 쓴 게시판 보기 2번도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합니다. 12번의 정답은 1번과 2번 두 개입니다. 13번. 다음 중 대상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 방법과 그 효과로 보기 어려운 것을 물어봤습니다. 지금 대상이란 장기려 박사를 말하는 거고요. 장기려 박사의 무엇을? 그렇죠. 인품, 됨됨이에 대한 말하기 설명이 있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별명이 뭐였죠? 그렇죠. 바보의사였죠. 왜 바보의사라는 별명이 붙었는지를 해설했습니다. 따라서 환자를 생각했다는 그의 희생적인 삶이 강조되겠죠. 2번. 좌우명을 쓴 게시판을 사용했다. 그렇죠. 직접 그 게시판에 있는 내용을 친구들에게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듣는 이가 관심 가질 겁니다. 사지문에서 확인 가능했고요. 보기 3번. 소개하기에 시작과 끝에 인사말을 했다. 그래서 예의를 갖추었다 라고 했네요. 확인해 봅시다. 가지문에서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인사말 있습니다. 사지문의 끝을 보면 이상으로 장기려 박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짝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야기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은 인사말과 좀 다르죠. 예, 따라서 13번의 정답 3번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4번. 장기려 박사에게 직접 국보의사라는 별명을 붙여준 내용 어디 있을까요? 네, 마지문에 나와 있고요. 보기 5번.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해 살겠다는 장기려 박사의 말을 인용해서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투철한 삶을 강조했다. 이것은 다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따옴표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죠. 이제 14번입니다. 이와 같이 소개하는 말하기를 들을 때 평가 항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1번 다양한 보조자료를 사용하는가. 이제 여기서 다양한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겠어요. PPT도 사용하고 동영상도 사용하고 뭐 여러 가지 제시는 할 수 있지만 다양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적절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향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해요. 각 제품마다 가지고 있는 냄새, 향기의 특징을 설명하겠다. 그런데 이걸 PPT로 보여준다고 하면 향수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한 냄새, 향기라고 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때는 PPT 제시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내가 강아지의 여러 종류를 소개하겠다. 그러면 다양한 종들이 갖는 뭐 털의 색깔 또는 뭐가 있을까요? 무늬의 특징 이런 것을 PPT로 보여주는 거죠. 그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때의 자료 제시는 적절하다고 할 수 있죠. 14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이고요. 대상에 대한 특성, 다음 대상에 대한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말하는 속도, 어조라는 건 말의 높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게 말했다가 낮게 말했다가 뭐 하는 것이 어조고요. 표정, 뭐 바라보면서 눈 마주침을 한다든지 하는 것, 그다음 몸짓,
아까 게시판을 손으로 이렇게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처럼 몸짓 이런 것들은 적절한 말하기에 필요하죠. 듣는 이의 흥미, 관심, 반응 고려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15번부터 19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가와 나 같은 소개하는 말하기를 할 주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냐? 라고 했습니다. 보기 1번 학급 규칙을 만들자. 뭐뭐 하자? 라는 말은 주장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는 설득하는 것이 목적인 말하기니까 소개와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15번의 정답은 1번인데요. 소개하는 말하기는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자, 16번. 나와 같은 영화 소개하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골라라. 영화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을 찾으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영화 배급의 문제요. 배급은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재미난 영화가 있었을 때요. 그걸 어떤 영화관에서 틀 것이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영화 내용과는 직접 관련이 없어요. 16번의 정답 2번입니다. 17번. 가와 나에서 밑줄친 부분에 사용할 보조자료로 알맞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네요. 보기 1번입니다. 자, 기억에서는 강아지 목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강아지 감자에 대한 소개를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굳이 목줄을 여러 개 가져와서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17번의 정답 1번이겠고 18번. 가와 나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상을 찾아 쓰시오 그랬죠. 가는 애완견 감자를 소개했고요. 나는 영화 나의 판타스틱 데뷔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9번입니다. 이와 같은 소개하는 말하기에서 듣는 이와 말하는 이가 갖추어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다 맞는 내용인데요. 보기 3번. 듣는 이는 듣고 싶은 내용만 골라서 듣고 기억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이 틀렸습니다. 일단 말하는 중에 듣는 이는요. 집중해서 모든 내용을 들어주는 것이 예의죠. 물론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들어도 되지만 소개하는 말하기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네, 19번의 정답 3번이고요. 자, 이것으로 계획 세워 소개하기 형성평가의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